오늘 제가 겪은 일을 말씀드리면 아마 믿기 힘드실 겁니다. 의대 교수님 축하 자리였습니다. 온 가족이 모여 웃음꽃이 피어야 할 그 자리에서 저는 시어머니한테 뺨을 맞았습니다. 그것도 국자로요. 여러분, 상상이 되십니까? 고급 식당룸 안에서 축하의 말이 오가야 할 그 순간에 저는 차갑고 딱딱한 금속이 제 뺨을 스치는 걸 느꼈습니다. 형님이 의대 교수가 되셨다고 해서 온 가족이 모인 자리였습니다. 모두 기분 좋게 앉아서 음식을 나눠 먹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시어머니께서 저를 쳐다보시더니 말투가 싸늘하게 변하셨습니다. 그 손으로 국자를 왜 들어? 더럽지 않니?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남편이 옆에서 조용히 말렸습니다만 이미 분위기는 싸늘하게 식어버렸습니다. 가족들 모두가 저를 쳐다봤습니다. 형님도, 시아버지도, 저희 부모님도 다 그 자리에 계셨습니다. 저는 아무 말도 못하고 고개만 숙이고 있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손에 들고 계시던 국자가 제 뺨을 때렸습니다. 쨍그랑하는 소리와 함께 뜨거운 통증이 얼굴을 타고 올라왔습니다. 룸 안의 공기가 얼어붙었습니다. 아무도 말을 하지 않았지만 눈빛은 시끄러웠습니다. 형님과 시아버지께서 황급히 일어나셔서 상황을 수습하려 하셨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얼어붙은 사람처럼 앉아만 있었습니다. 축하의 밤은 한순간에 무너졌고 저희 가족도 함께 무너졌습니다. 그날 이후로 저희 가족은 다시는 되돌릴 수 없는 길로 들어섰습니다. 시어머니를 처음 뵙던 날을 저는 아직도 잊을 수가 없습니다. 남편과 결혼 이야기가 나왔을 때 저는 정말 긴장했습니다. 좋은 인상을 드려야 한다는 생각에 단정하게 준비해서 갔습니다. 그런데 첫 마디가 이랬습니다. 몸 쓰는 일 한다는구나. 저는 청소 일을 합니다. 남의 집을 깨끗하게 정리하고 청소하는 일입니다. 땀 흘려서 번 돈으로 생계를 이어가는 일이라 부끄럽지 않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시어머니 눈에는 그 직업이 결코 좋아 보이지 않았나 봅니다. 남편이 제 장점을 이것저것 설명했지만 시어머니는 고개를 끄덕이지 않으셨습니다. 그때부터 저는 며느리가 아니라 일꾼이라는 낙인이 찍혔습니다. 명절 때면 손이 빠르다며 일을 많이 시키셨지만 칭찬은 한 번도 없었습니다. 더 빨리 해. 왜 이것밖에 못했어? 이런 말만 계속 들었습니다. 제가 잘할수록 기대는 더 무거워졌고 제가 웃을수록 마음은 더 조용히 아파왔습니다. 그날의 폭발은 오래 쌓인 불씨가 결국 터진 것이었습니다. 석 달 전의 일입니다. 시어머니한테서 급하게 전화가 왔습니다. 지금 당장 와. 저는 무슨 일이 생겼나 싶어서 하던 일을 급히 마무리하고 시댁으로 달려갔습니다. 현관문을 열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소파에 앉아서 차를 드시고 계셨습니다. 급한 일이 있어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제 앞으로 걸레 한 장을 내미셨습니다. 대청소해야 한다. 지금 당장 해? 저는 어머니, 급하신 일이라도 있으신 겁니까? 여쭤봤습니다. 불만 갖지 말고 하라. 고만하셨습니다. 제가 청소 일을 하니까 부르면 언제든 와서 청소해야 한다고 생각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돕는 일과 시켜 쓰는 일의 경계가 흐려졌습니다. 저는 걸레를 들고도 한참 서 있다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어머니, 오늘은 돌아가겠습니다. 그 말이 제 마음의 마지막 선이었습니다. 제가 등을 돌려서 나가려는 순간이었습니다. 뒤에서 갑자기 손이 달려들었습니다. 머리채를 움켜쥐고 뒤로 확 당기셨습니다. 감히 어디를 가려고 그래? 목소리가 거칠었습니다. 저는 온 힘을 다해서 뿌리쳤습니다. 소리가 컸나 봅니다. 현관 앞에 동네 분들이 모였습니다. 무슨 일이냐고 물으시면서 둘 사이를 말리셨습니다. 어떤 분은 휴대폰을 꺼내서 경찰에 신고하셨습니다. 잠시 후 골목에 붉은 불빛이 들어왔습니다. 경찰차 사이렌 소리가 바람을 가르며 멈춰 섰습니다. 경찰관이 오셔서 둘을 떼어놓고 진술을 들으셨습니다. 제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남편이 급히 달려와서 하얗게 질린 얼굴로 제 어깨를 감쌌습니다. 괜찮아? 계속 물었습니다. 그날 이후로 저희는 시댁과 연락을 끊었습니다. 남편도 이제 그만 보자고 했습니다. 집에 문이 닫히듯
마음의 문도 닫혔습니다. 조용한 밤이 더 무겁게 느껴졌습니다. 석 달이 지났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형님한테서 전화가 왔습니다. 동생, 내가 의대 교수 됐어. 축하 자리 만들 테니까 다 같이 모이자. 형님은 참 좋은 분이십니다. 저희 부부한테도 항상 잘해주셨습니다. 남편은 전화를 받고 한참 고민했습니다. 가야 하나, 말아야 하나, 저희는 밤새 이야기했습니다. 형님이 다시 전화해서 어머니도 좋게 풀 기회라고 하셨어. 제발 와줘 라고 간곡히 부탁하셨습니다. 우리는 결국 가기로 했습니다. 혹시 시어머니께서도 그동안 생각을 바꾸셨을지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약속 날이 왔습니다. 식당의 룸은 따뜻하게 꾸며져 있었습니다. 자리에는 조심스러운 기대가 있었습니다. 모두 어색하게 인사를 나눴습니다. 시어머니도 처음엔 조용히 앉아 계셨습니다. 하지만 첫 마디부터 분위기가 이상했습니다. 비싸기만 하지, 음식은 형편없네. 시어머니가 음식을 보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그냥 넘기려고 했습니다. 대화는 점점 좁은 길로 들어섰습니다. 시어머니의 시선이 제 손을 향했습니다. 제가 국자를 들고 국을 떠서 남편 그릇에 담아주고 있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그 손으로 국자를 외들어 차갑게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손이 식었습니다. 심장이 더 식었습니다. 주변이 조용해졌습니다. 남편이 어머니, 오늘은 형님 축하하는 날입니다. 라고 말렸습니다. 하지만 시어머니는 듣지 않으셨습니다. 더러운 손으로 만진 국자를 누가 쓰니 계속 말씀하셨습니다. 웃음의 자리는 다시 숨을 죽였습니다. 그때 제 뺨을 스치는 차가운 느낌이 있었습니다. 국자였습니다. 가벼운 도구가 무거운 말이 되었습니다. 룸의 공기에서 소리가 빠져나갔습니다. 의자 다리가 긁히는 소리만 들렸습니다. 형님이 벌떡 일어나서 그만하세요 라고 외치셨습니다. 시아버지께서도 오늘이 무슨 날인지 알고 계시오 라고 하셨습니다. 남편은 제 앞을 가로막고 숨을 고르게 했습니다. 저는 눈을 감고 천천히 뜨려고 했습니다. 눈물이 의자 틈새로 떨어졌습니다. 그때 룸 문이 확 열렸습니다. 저희 부모님이 들어오셨습니다. 시어머니가 저희 어머니를 보시더니 딸 교육을 이렇게 시켰습니까? 라고 하셨습니다. 저희 어머니 얼굴이 빨개지셨습니다. 무슨 말씀이십니까? 우리 딸이 무슨 잘못을 했다고 그렇게 말씀하십니까? 목소리가 떨리셨습니다. 말들이 오갔습니다. 점점 목소리가 커졌습니다. 저는 어머니를 말리려고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시어머니가 저희 어머니한테 모욕적인 말을 하셨습니다. 딸도 딸이지만 어미도 어미네, 이런 말씀이었습니다. 어머니가 참지 못하고 한 발짝 앞으로 나가셨습니다. 오래 참으신 손이 결국 시어머니 머리카락을 움켜쥐었습니다. 비명 소리가 났습니다. 숨이 엉켰습니다. 남편과 형님이 급히 둘을 떼어놓으려 했습니다. 그때 접시가 바닥으로 떨어졌습니다. 깨지는 소리가 뒤늦게 따라왔습니다. 축하의 밤은 그렇게 산산이 흩어졌습니다. 룸 안은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직원들이 달려왔습니다. 저희는 그 자리를 빠져나왔습니다. 형님이 계속 사과하셨습니다. 미안해, 정말 미안해. 저희는 형님께 아무 잘못이 없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다음 날 아침이었습니다. 형님한테서 다시 전화가 왔습니다. 남편이 받았습니다. 잠깐 통화하시더니 얼굴이 하얗게 변하셨습니다. 무슨 일이야? 제가 물었습니다. 남편이 전화를 끊고 한참 있다가 말했습니다. 형님이 어머니 검사 결과를 가지고 오셨대. 그걸 어젯밤에 보여주려고 했는데 상황이 그렇게 되어서. 남편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무슨 검사? 제가 다시 물었습니다. 남편은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췌장암이래. 그것도 말기. 남편이 주저앉았습니다. 저도 그 자리에 멈춰 섰습니다.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형님은 어젯밤 그 자리에서 가족들에게 이 소식을 전하려고 했던 겁니다. 봉투를 꺼내서 테이블 위에 올려놓으려던 찰나에 그런 일이 벌어진 겁니다.
형님은 전화로 설명하셨습니다. 여러 군데 검사했는데 다 같은 결과가 나왔어. 전이 의심도 있고 말들이 모두 입술에서 멈췄습니다. 잠시 아무도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시간도, 말도, 눈물도 멈췄습니다. 시어머니는 병원에 입원하셨습니다. 검사를 더 했습니다. 결과는 더 안 좋았습니다. 의사 선생님이 길어야 6개월이라고 하셨답니다. 다시 검사를 했더니 3개월이 어렵다고 하셨답니다. 말기라는 단어는 짧지만 삶을 크게 자르는 단어입니다. 항암 치료가 시작됐습니다. 몸은 빠르게 여위셨답니다. 형님이 계속 연락을 주셨습니다. 동생, 한 번만 들어와 봐. 어머니가 많이 힘들어하셔. 남편은 매번 고민했습니다. 가야 할까, 말아야 할까? 그런데 마음은 쉽게 바뀌지 않았습니다. 시어머니는 병실에서도 똑같았습니다. 형님 말씀으로는 내 스트레스 때문에 내가 이렇게 됐다고 계속 말씀하신답니다. 병이 생겨도 마음은 변하지 않으셨습니다. 남편이 한 번 병원에 갔답니다. 저는 가지 않았습니다. 남편이 돌아와서 말했습니다. 어머니가 너 얘기만 하시더라. 좋은 말로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더 이상 물어보지 않았습니다. 전화벨이 울릴 때마다 심장이 먼저 대답했습니다. 시어머니의 입술은 여전히 굳어 있습니다. 사과 한마디는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평생의 습관은 마지막에서도 쉽게 바뀌지 않습니다. 남편은 장례식 때만 가겠다고 했습니다. 저는 망설였습니다. 사람의 도리라는 게 있습니다. 시어머니의 자리는 우리 가족 한쪽에 남아 있습니다. 그 자리를 없애는 일은 더 큰 상처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마지막 길만은 함께 가려고 합니다. 제 마음을 닦아두려고 합니다. 짧은 말로 긴 상처를 덮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밤마다 악몽을 꿉니다. 국자가 날아오는 꿈, 머리채가 당겨지는 꿈을 꿉니다. 그래도 끝은 평화롭게 맺고 싶습니다. 미움으로 끝나면 그 미움이 저희 삶에 오래 남을 것 같습니다. 후회는 늦게 오지만 오래 머뭅니다. 병실 창가에 그림자가 길게 드리웁니다. 시어머니의 기침 소리가 점점 얇아진답니다. 저는 마음속으로 여러 번 연습했습니다. 괜찮습니다. 라는 말과 수고하셨습니다. 라는 말을 연습했습니다. 상처는 없어지지 않지만 날이 둥그러진다고 들었습니다. 둥근 날은 덜 베이고 덜 피가 납니다. 남편은 창밖을 보며 숨을 길게 뱉습니다. 우리는 서로의 떨림을 다독이며 앉아 있습니다. 우리한테는 오늘의 잠과 내일의 장래가 함께 보입니다. 그 사이에서 우리는 사람답기를 택하려고 합니다. 만약 그날 뺨을 맞지 않았다면 우리는 지금과 달랐을까요? 아마 다른 상처로 또 다른 자리에 앉아 있었을 겁니다. 가족은 가까워서 더 아픕니다. 가까워서 더 밉습니다. 그런데 가까워서 결국 돌아갈 자리가 됩니다. 시어머니의 남은 시간은 짧다고 합니다. 그 짧음이 우리한테 길게 남지 않기를 바랍니다. 저는 마지막에 이렇게 인사하려고 합니다. 어머니, 수고 많으셨습니다. 편히 쉬십시오. 라고요. 그 인사가 제 상처를 지우지는 못하겠습니다. 하지만 제 삶을 거칠게 만들지는 않게 하겠습니다. 여러분, 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오늘 하십시오. 미루는 말은 떠난 뒤에는 닿지 않습니다. 가족에게 따뜻한 한 줄을 건네보십시오. 그 한 줄이 오늘 밤에 잠을 지켜 줄지도 모릅니다. 저는 오늘의 이야기를 여기에서 닫겠습니다. 여러분의 내일이 조금 덜 아프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오늘 사연을 통해 우리가 지켜야 할 말과 접어야 할 말을 함께 생각해 보았습니다. 가족이라도 존중이 없으면 지옥이 되고 존중이 있으면 비바람도 잠시 쉼이 됩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오늘 밤 작은 평안이 머물기를 바랍니다. 이야기가 마음에 남으셨다면 구독과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한 번의 구독이 다음 사연을 계속 이어갈 힘이 됩니다.